1000m 이상은 해야지 산으로 보고. 이게 바로 자시입니다. 충령산의 명물 자시입니다. 네, 여기는 충령산 수리바위 앞인데요. 바위 모양이 독수리 머리를 닮았다고 해서 수리바위라고 합니다. 가을은 다가왔는데 날씨는 아직 저 멀리 여름 한동석인데 하산길에 멋진 잣나무가 있어 안아봤습니다. 정말 키가 크고 두꺼운 것 같습니다. 저희는 7호선 상봉역에서 9시 25분 경춘선 전철을 타고 마석으로 이동했습니다. 마석역 1번 출구로 나오니 10시가 조금 넘었는데요. 김밥을 산 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 후 시간을 때웠습니다. 저희는 10시 45분에 출발하는 30-4번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조금 아깝게 느껴졌는데요. 버스는 정확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게다가 이곳이 종점이라 앉아갈 수 있었는데요.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아, 여기가 종점인가 보구나. 아, 예. 덜컹거리는 시골 버스를 타고 한참을 달렸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버스가 많이 가는데요. 40분쯤 가다가 종점인 충령산 자연휴양림에 도착했습니다. 나온 거요? 네, 그런가 봐요. 가시죠.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휴양림이 있어서 그런지 공기부터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작은 가방 하나만 허리에 두른 큰형님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형님 가방 진짜 오늘 가볍게 오셨네요? 동네에서 다닐 때는 이게 제일 좋아. 물하고 신났구만. 평소에는 그냥 완전 쫄로 보는 거지 그냥. 동네 산으로. 1000m 이상은 해야지 산으로 보고. 제일 높은 산 가시던 게 어디예요 그럼? 한라산하고 지리산 다녀오셨어요? 아유, 당연히 갔다 왔지. 대단하십니다. 벌써 숨 차는구나. 충령산에는 1000원의 입장료가 있었습니다. 조금 뜻밖이긴 했지만 얼마나 멋지길래 하는 기대감도 생겼는데요. 선배님은 매표소를 지나자마자 우측의 흙길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 긴 거리도 아닌데 선배님은 굳이 옆길로 돌아서 가자고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굳이 아스팔트 길을 갈 이유가 없다는 이유였는데요. 이곳이 지름길이라고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뭐야, 주차장까지 온 거네? 걸어서 와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실제로 걸어가 보니 돌아서 오는 길을 가로질러 온 것이었는데요. 오래전에 오셨던 길을 거의 다 기억하시는 게 신기했습니다. 주차장 위로 올라가니 갈림길이 나왔습니다. 왼쪽은 서리산, 오른쪽은 충령산 방면이었는데요. 표지판 옆에 해충 기피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충령산에 나와 있습니다. 충령산은 남양주와 가평의 경계면에 있는 산인데요. 잣나무 숲길이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심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연휴양림을 지나 본격적인 등산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등산로 초입부터 경사가 상당히 높아 깜짝 놀랐는데요. 특히 높게 뻗은 잣나무들이 아주 멋졌습니다. 저는 잣나무가 이렇게 크구나 놀라면서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선배님은 땅에 떨어진 잣을 주워서 보여주셨는데요. 서울서만 자랐던 저는 잣을 보니 너무 신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자시입니다. 충령산의 명물 자시입니다. 선배님은 직접 보여주기 위해 잣을 땅에 내려놓고 발로 밟았습니다. 밤 껍질을 벗기듯이 쓱쓱 문질렀는데요. 잣이 움직이자 스틱으로 구멍을 냈습니다. 아, 껍질이 있는 거구나. 그렇지, 이 껍질 뜯겨야만 다시. 껍질째 있는 잣을 처음 본 저는 참 신기했는데요. 코에 가져다 대니 진한 향기가 났습니다. 조금 올라가니 통나무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세워져 있는 곳이 나왔습니다. 무술하는 수련장이나 미술작품 같은 기분이 들었는데요. 안내글이 없어 이런저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중심 잡기. 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작품이면 작품명이 있어야 되잖아. 아, 선배님, 충령산 어떠신 것 같아요? 시작이라 그런지 경사가 굉장히 심한데. 아우, 힘들어요. 오늘 저희는 평소보다 늦게 산행을 시작했습니다. 운동보다 중요한 것이 휴식인 만큼 무리하지 말자는 생각이었는데요.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해서 이동하는 만큼 욕심내지 말고 반나절 산행만 하자 생각했습니다. 산은 점령하는 게 아니라 즐기는 거니까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여유있게 구경하고 하면서 가자고. 그러다 보니 평소보다 좀 더 천천히 움직였는데요. 중간중간 쉬면서 경치도 구경하고 과일도 먹으면서 산내음을 즐겼습니다. 남이장군 바위가 여기 있을 거야. 아, 여기 수리바위가 먼저인 것 같던데? 네, 수리바위가 먼저고 그 다음에 남이바위. 열심히 올라가는데 예쁜 버섯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라 은근히 많았는데요. 예쁜 것은 독버섯이라는 생각에 사진만 찍고 지나쳤습니다. 한참을 올라가니 멀리 앞에 독수리 머리를 닮은 바위가 나왔습니다. 등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멋진 곳이 나오니 반가운 마음이 들었는데요. 바위 위에 올라서서 바라보는 풍경도 참 멋졌습니다. 충령산 수리바위에서 바라본 멋진 전망입니다. 네, 여기는 충령산 수리바위 앞인데요. 바위 모양이 독수리 머리를 닮았다고 해서 수리바위라고 합니다. 가끔 독수리들이 와서 쉬었다 가곤 한다고 하네요. 수리바위는 밑에서 봤을 때도 멋졌습니다. 하지만 위에 올랐을 때 풍경은 정말 끝내줬습니다. 세상이 내 발 아래에 있는 것 같네요. 너무 좋습니다. 정상을 아직 가지 못했는데 이미 정상에 와 있는 듯한 느낌? 여기를 한 30년 전하고 10년 전에 한 두 번 왔었고 많이 바뀌었어. 산은 안 바뀌었는데 주변이 많이 바뀌었어. 그러면 여기 어때서요? 여기는 아침에 와야 돼. 새벽에 한 7시쯤 운해가 쫙 여기 앞에 있는 산들이 다 잠기고 봉우리만 이렇게 보이면 운해 바다라 그러지. 운해 바다, 구름 바다. 그걸 아마 충령산은 그거 멋있는 것 같아. 아침 운해. 아침에 와야 될 것 같아. 산에. 아, 진짜 멋있을 것 같은데, 진짜. 여기에, 저 뒤에 겹겹이 쌓여있는 저 산들이, 운해가 쫙 깔리면, 진짜 멋있겠다. 수리바위 밑에서 저희는 가볍게 막걸리로 목을 죽였습니다. 과한술은 위험하지만, 땀 흘리는 마시는 한 잔의 막걸리는 꿀과 같았습니다. 아니, 저는 안 마실래요. 자, 신나게 먹어서. 브라보! 브라보! 예로부터 충령산은 고리 깊고 산세가 험해 다양한 야생동물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중 독수리가 유난히 많이 살았다고 하는데요. 이 바위를 멀리서 보면 독수리 머리 모양이라고 해서 수리바위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실제로 독수리들이 이곳에 와서 쉬었다 가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조선을 세운 이성계가 왕이 되기 전 이곳으로 사냥을 왔다가 신령님께 제를 지낸 후 멧돼지를 5마리나 잡았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사실 독수리 바위 위에 올라서서 보면 잘 느낄 수 없는데요. 멀리서 보면 정말 독수리 머리처럼 생겼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상을 향해 바위로 오르는데 깜짝 놀라는 소리가 났습니다. 스틱이 어떻게 됐다고요? 형님 설명 좀 해주세요. 이 등산화 끈에 걸려가지고 넘어졌는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그래서 요즘에 등산하고 거리가 안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등산화 끝에 걸리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가 자꾸 스틱이 걸리니까 요즘은 다 또 구멍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 그게 어디예요, 선배님? 여기는 없죠? 여기는 없고. 이건 뭐 다이얼식이라는 거 없는 거예요. 이건 다이얼시라 이거 비싼 거라 이거 좋은 거라. 자, 이제 630m만 가면 남이장군 바위 나오네요. 아니, 정상까지 절반밖에 안 왔어. 예. 금방 가는 거지 뭐. 산이 좀 험하다 싶었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평범한 등산로로 갈 수 있는데 앞장서신 선배님께서 일부러 바위를 타고 오르셨던 것인데요. 선배님의 등산 스타일이라고 했는데 좀 더 힘들긴 했지만 재밌었습니다.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다니는 거야. 이런 데로, 지름길로. 너무 힘들어서. 재미가 없대, 이건. 근데 자꾸 새로운 길로 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요, 왔으니까 산에 정상에 가서 뭐가 있는가 보고 경치도 보고 산세도 보고 풍경도 보고 광도 보고 그러는 거지.
등산로만 따라 들어가면 뭐 옛날 군대에서 보지점령 훈련하는 것도 아니잖아. 산에 왔으니까 산세가 좀 다르고 주변이 다르니까 경사하면서 보면서 가는 거지. 등산로가 있다 쭉 따라보면 고속도로 따라 서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자, 무사히 넘어오신 소감 한 말씀. 아이고 재밌네요. 산은 역시 바위를 조금 타면서 올라가야 재밌지. 너무 힘들어요. 선배 오늘 지난번과 달리 자꾸 좀 뒤에 처지시는데 무슨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동안 산 타는 거 게을리 했더만. 바로 진내가 나오네. 올라가면서 바닥을 보니 도토리 같은 것이 질비했습니다. 충령산에는 참 먹을 것이 많구나 생각했는데요. 조금 더 올라가니 멧돼지가 땅속에서 무언가를 파먹은 흔적이 나왔습니다. 멧돼지가. 방정상 같아. 저기 아주 깊게. 멧돼지. 오는 길이 있잖아. 조우했으면 좋겠는데 보이지가 않네요. 멧돼지. 떠봐서 너무 저런 김치로 바위 위에도 넘어져 있어. 만나면 큰일 나지 왜 만나자 그래. 여간방을 잡아놓고 그 오성역에서 새벽 올라왔는데 눈이 와서 금지됐어. 그래서 쉽게 먹은 게 멧돼지 고기 쉽게 먹었는데, 우와, 이 멧돼지가 헬스를 했는지 씹어도 안 씹히는 거지. 멧돼지 고기가 사람산에서 못 먹었어요. 일명 멧돼지 타이어 고기를 드셨군요. 체력단에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딱 만난 거야. 한 10m도 안 돼. 한 5m나 떨리. 야, 쟤네보다 딴데 가는 거야? 이게 뭐야, 뭐 등산객 때 버리면 음식 먹으려고 등산로가 나온 거야.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쉼터 있잖아, 쉼터. 네. 그래서 앉아서 밥 먹고 오는데, 거기서 뭐 이제 먹고 있는 거야, 맞아. 뭐. 사람들 신경 안 써. 그냥 나 먹고 있으니까 건드리지 말고 그냥 가라고 하는 거야, 멧돼지가 새벽산에서. 일명 쉼터 터줏대감이 돼버렸네. 그러면. 즐거운 점심시간, 김밥과 포도가 너무 맛있었습니다. 왜 산에서 먹는 김밥 맛 어떠십니까? 뭐 먹는 거 맛있는 거 아니야 먹을 때. 술 먹은 덩어리 맛. 김밥 얘기하는데 생각만 해보면 60년대 말 70년대는 김통을 만드는 일본을 수출을 했었거든. 그 가로대가 하면 요만해. 한 4cm, 4cm 통알에 들어있는데 그 일본을 다 수출했었다고. 그거 먹고 싶어가지고 그러고 옛날에는 김을 주면 밥고기도 숟가락을 넣는데 요만큼 찢어서 먹었어. 찢어서 딱 그때 맛이네. 어렸을 때. 그건 김이 귀했었거든. 그럼 그 김 한 장을 주면 기둥을 요만큼씩 한 2cm, 2cm 찍어가지고 그걸 숟가락 얹어서 먹었었어. 그때 어렸을 때 먹었던 김밥 맛이 나네.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아주 맛있다는 얘기요. 밧줄을 잡고 올라가는 구간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이 험하지는 않았습니다. 흰색 높음을 따라가다 보면 명소로 꼽히는 나미바위를 놓칠 수 있습니다. 우측도 잘 보면서 가야 나미바위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저희는 주변을 살피면서 올라 나미장군의 수련바위에 도착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역시 산은 높을수록 좋네요. 나미장군 수련바위에서 바라본 멋진 풍경입니다. 바위에는 사람이 들어가 앉을 만큼 깊게 파인 의자 모양의 홈이 있었습니다. 나미장군이 앉아있던 자리라고 합니다. 도르자에 앉아보면 발 아래로 주변의 온갖 산봉들과 마을의 움직임이 보였는데요. 바위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면 저절로 호연지기가 생길 것만 같았습니다. 여기는 남이장군 수련바위인데요. 조선 세조 때 이세난을 평정했던 장군으로 유명하죠. 약간 20살 나이에 병족판서를 지내신 분이기도 한데 여기서 무예를 수련하면서 조국을 걱정하던 곳이라고 합니다. 다시 정상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좁다란 길을 따라가는 게 재밌었는데요. 야, 멋지다. 나미바위에서 정상까지는 약 700m밖에 안 남았습니다. 나미장군 바위에서 정상으로 가는 벼랑길은 조금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밧줄 안으로만 내려가면 위험할 것은 없었는데요. 탁 트인 전망이 너무 좋아 하늘길을 걷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꼭 길 아닌 데로 가는 것 같아. 맞나?
원래 오른쪽에 길이 있는데 지금 왼쪽 바위길로 일부러 선택해서 가고 있습니다. 헬기장을 지나면서부터는 경사가 만만해 좀 더 수월했습니다. 아니 오늘따라 유난히 지쳐 보이세요. 날씨가 더운 날씨야. 그러니까 평소에 게을리한 탓에 더워서. 가을은 다가왔는데 날씨는 아직 저 멀리 여름 한쪽 구석에 있네. 드디어 잘 정비된 데크 계단이 나왔습니다. 아, 선배님 고생하셨습니다. 얼른 올라가십시오. 여기가 마지막 예. 길이야? 정상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었는데요. 차분히 계단을 올라가니 정상석과 함께 거대한 돌탑이 보였습니다. 드디어 도착했다. 만세! 드디어 정상에 왔습니다,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정상이다, 정상. 아유. 정상에 도착하니 돌탑이 멋있었습니다. 충령산은 빌축, 아니, 못 산신령 땄어요. 명자로 이곳에서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저는 돌 하나를 올린 후 소원을 빌었습니다. 충령산 사방을 돌아보다 산맥이네, 웅장한 산맥이네요. 하늘은 보니까 푸른 색깔의 전형적인 가을 하늘입니다. 아주 그냥 좋습니다. 산과 자연과 하늘과 바다가 안 보이네요. 바다는 어찌됐든 간에 정말 좋은 산행이었습니다. 정상 정복 달콤합니다. 정상에서 시간을 보니 천천히 내려가면 버스 시간이 딱 맞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조심히 내려갔는데요. 올라올 때 경사가 심했던 것처럼 내려가는 길도 가팔랐습니다. 긴 나무 계단이 나왔습니다. 올라오는 길이 아닌 것에 감사했는데요. 대각선으로 천천히 걸으며 조심히 내려갔습니다. 한참을 내려가니 갈림길이 나왔는데요. 가평의 명소인 아침고요 수목원에서 올라오는 길도 있었습니다. 천천히 내려가는데 계속해서 경사가 심했습니다. 돌도 많고 길도 지그재그고 천천히 조심히 내려왔는데요. 내려오는 길에도 잣나무가 참 많았습니다. 잣나무 옆에 가면 잣향기가 제법 그윽하게 느껴졌는데요. 이 동네 다람쥐들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산길에 멋진 잣나무가 있어 안아봤습니다. 정말 키가 크고 두꺼운 것 같습니다. 좀 더 내려가니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반가운 마음이 들었는데요. 물이 깨끗하고 아주 시원했습니다. 물이 정말 깨끗하고 시원합니다. 큰형님은 하산길에 뒤로 걷는 시범을 보이셨습니다. 익숙해지면 위험하지도 않고 무릎에 가는 부담도 적다는데요. 서두르지 않는 것이 중요해 보였습니다. 간만에 어떤 산행이어서 힘은 들었지만 반갑고 좋은 분들하고 안전 산행해서 좋았습니다. 산행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느라고 조금 시작은 늦었지만 그래도 알차고 또 남이장군이 수련했던 바위에서 허연지기도 배울 수 있었고 여러가지 좋았던 산행이었습니다. 다른 때보다도 훨씬 즐거웠던 것 같아. 왜냐면은 좋은 사람들 오고 해서 그런지 내가 체력이 좋아졌는지 피곤한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즐겁게 갔다 온 것 같기는 그런 기억이 남습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 가평에 있는 충령산에 올라갔다 왔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조금 힘들기는 했지만 정상에서 보았던 탁 트인 풍경이 너무 좋았는데요. 커다란 잣나무를 두 팔 벌려 안아본 것도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좋은 산을 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버스 시간보다 조금 빨리 도착한 저희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제 곧 시원한 막걸리 한 사발 들이킬 생각에 침이 고였는데요. 버스 시간이 됐지만 버스는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40분 가까이 지나서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버스를 이용해 등산할 때는 버스가 늦게 올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